여러분, 놀랍게도 수영장 비용이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치료 목적이라면 말이죠. 미국의 세금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기로 악명 높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놀라운 혜택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들조차 대부분 모르고 있는 의료비, 세금, 공제 항목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범위가 상상 이상으로 광범위합니다. 수영장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병원에 가기 위해 운전한 거리도, 심지어 의료용으로 구입한 임신 테스트기까지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시니어 분들께는 더욱 중요한 정보입니다.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공제 혜택을 놓치고 계시다면 매년 수천 달러의 손해를 보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항목들이 공제 대상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지금부터 미국 국세청 IRS의 퍼블리케이션 500일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정보들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료비 세금 공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국세청 IRS에 따르면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조정 후 총소득, 즉 AGI의 7.5%를 초과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연간 조정 후 총소득이 10만 달러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7.5%인 7,500달러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그 이상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의료비로 총 1만 5천 달러를 지출했다면 7,500달러를 뺀 나머지 7,500달러만 실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일 신고자의 표준 공제액은 14,600달러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를 포함한 모든 항목별 공제 합계가 이 금액을 넘어야만 실제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계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료비 공제를 포기하거나 아예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히 시니어 분들이나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의 경우 연간 의료비 지출이 상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료비의 범위가 실제 IRS 규정보다 훨씬 좁다는 것입니다. 병원비와 약값만이 아니라 의료 목적이라면 정말 상상도 못했던 항목들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항목들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될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들을 듣고 나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치료용 수영장과 스파 시설입니다.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박민수 씨는 관절염과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다가 의사로부터 수중 치료를 권유받았습니다. 인근에 적당한 치료용 수영장이 없어서 결국 집에 수영장을 설치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비용이 의료비로 인정받았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을 보면 이렇습니다. 수영장 설치 비용이 2만 달러였는데 이로 인한 주택 가치 상승분이 8천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의료비 공제 대상은 나머지 1만 2천 달러가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수영장 운영비인 염소 구입비, 난방비, 청소 비용까지도 지속적으로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고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오락용으로 사용하거나 파티를 연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는 의료용 주택 개조비입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김철수 씨는 집 출입을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고 문폭을 넓히고 욕실에 안전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이 모든 비용이 의료비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개조 작업들은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전액이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천식을 앓는 아이를 위해 설치한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도 의사가 처방했다면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건강 증진 목적이 아니라 특정 질환 치료를 위한 것이라면 말이죠. 세 번째, 특별한 치료 프로그램들입니다. 금연을 시도하는 이영수 씨는 의사가 권한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비용과 처방받은 금연 보조제 비용 모두 의료비로 공제받았습니다. 하지만 처방전 없이 구입한 니코틴 패치나 껌은 제외됩니다. 또한 의사가 처방한 체중 감량 프로그램도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다이어트가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 등 특정 질환 치료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체중 감량 센터 회비, 정기 상담비 등이 모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료 관련 여행 비용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놀라운데요. 병원에 가기 위한 모든 교통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의료용 마일리지는 마일당 21센트로 계산됩니다. 왕복 100마일을 운전했다면 21달러가 의료비로 인정되는 것이죠. 주차비와 톨비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숙박비입니다.
멀리 있는 전문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숙박한다면 환자와 동반자 포함해서 하루 최대 $100까지 의료비로 인정받습니다. 단, 식비는 제외됩니다. 다섯 번째, 정말 의외의 항목들입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최정미 씨가 구입한 전자책이 일반 책보다 비싼 가격 차이만큼 의료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 전화 장비나 텔레비전, 자막 표시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치료로 탈모가 생긴 환자가 정신건강을 위해 의사 권고로 구입한 의료용 가발 비용도 공제 대상입니다. 심지어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입한 임신 테스트기까지도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가이드독이나 청각보조견 관련 비용들, 즉 구입비, 훈련비, 사료비, 수의사 비용 등도 모두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비 공제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항목이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 완화 목적이어야 하며 단순한 건강 증진이나 일반적 웰빙 목적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깐만요. 모든 의료 관련 비용이 공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칫 잘못 알고 계시면 IRS 감사를 받거나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공제 불가 항목들과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공제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한 한인 여성이 주름 제거 시술을 받고 의료비로 공제 신청했다가 IRS 감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미용 목적의 페이스리프트, 지방흡입, 모발 이식, 전기분해 제모 등은 모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사고나 선천적 기형, 질병으로 인한 외모 손상을 교정하는 성형수술은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유방암 수술 후 재건술이나 화상치료를 위한 성형수술 같은 경우 말이죠. 생명보험료는 절대 의료비가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 관련 보험이라고 해도 생명보험이나 소득보상보험, 상해보험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또한 정부에 납부하는 메디케어 세금도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이나 비타민류도 기본적으로는 공제 불가입니다. 시카고의 한 한인이 면역력 강화용 비타민을 대량 구입하고 의료비로 신청했다가 거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단, 의사가 특정 질환 치료를 위해 처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FDA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이나 불법 약물 비용은 당연히 제외되며 장례 비용이나 애완동물 치료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까다로운 조건들과 함정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영장의 경우를 다시 보겠습니다. 단순히 운동이나 체중 감량 목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관절염, 근골격계 질환, 물리치료 등 구체적인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접근 가능한 공공시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집 근처에 이용 가능한 공공수영장이나 치료센터가 있다면 집에 설치한 수영장 비용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IRS는 이런 부분을 매우 까다롭게 봅니다. 체중 감량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다이어트가 아니라 의사가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 특정 질환 치료를 위해 처방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헬스클럽이나 스파 회원권 비용은 기본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록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뉴욕의 한 한인 가정이 연간 $30,000의 의료비 공제를 신청했는데 영수증과 처방전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서 감사에서 대부분 거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모든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 서류들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의사 처방전, 영수증, 진료기록, 보험 정산서, 그리고 특히 일반적이지 않은 항목의 경우 의료 목적임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수영장이나 주택 개조의 경우에는 추가로 공사 전후 집값 탐정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시설이나 개조가 순전히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이중 혜택 금지 원칙입니다. FSA나 HSA 같은 세전 혜택 계정으로 지불한 의료비는 세금 공제에서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텍사스의 한 가정이 이 부분을 놓쳐서 가산세를 물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험 환급금을 받고도 전체 의료비를 공제 신청했다가 발각된 것이죠. 다섯 번째, 감사 위험성과 대비책입니다. 의료비 공제, 특히 수영장 같은 특이한 항목은 IRS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계적으로 의료비 공제를 신청한 납세자의 감사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 두세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비하려면 모든 서류를 최소 7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료 목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의료비 공제가 AGI의 7.5%를 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이 기준선을 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미국 토박이조차 잘 모르는 놀라운 의료비, 세금, 공제 혜택들을 살펴봤습니다. 수영장부터 여행비까지 정말 상상도 못했던 항목들이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적용입니다. 이런 혜택들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신청했다가는 오히려 IRS 감사를 받거나 가산세를 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시니어 분들께서는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정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세금 공제는 권리이지 특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놓치고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손해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세금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절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